미연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장 정태평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스피드하게 그렇게 변화돼서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그야말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극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5,100만이 넘는 인구인데 100년 후에는 1,6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빈부격차 또 계층 간 격차가 심해져서 극심한 갈등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발전돼서 이념 갈등으로 극단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양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촉즉발의 내분 상태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특히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변화도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등 국제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줄을 잘 서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가가 세 번째 맞는 큰 갈림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80년대 조선 말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개화한 일본은 오히려 크게 강성해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갈림길은 1945년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해서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이런 큰 변화기에 잘 대처해서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서 맞이한 그 선진국의 입장을 정말 안정되게 정착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만들 새 대통령을 기대를 해봅니다. 새 대통령, 새 정부는 우선 정치 개혁을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민주화에도 상당히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꽃을 피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인권과 개인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주도하는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에서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인인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후보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지역과 아무 관련도 없는 곳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해주고 그거를 당의 고위직들이 밀실 공천을 하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민주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상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앙당 권한을 최소화하고 또 국회의원의 특권도 폐지를 하는 이런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당 제도, 선거 제도를 개혁을 하고 또 지금 매년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선거도 예를 들자면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그런 효율성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입니다.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떤 문제에 대응할 때 선택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됩니다. 즉 탈중앙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중앙당이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또는 정치 후보자 이런 모든 간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그런 구조에서 분산형 다핵 구조로 어떤 지방자치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입니다만은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시나 군을 더 확대 발전해서 지금 어떤 광역시나 특례시 정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듯이 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경영 어떤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하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대국다운 그런 경제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율 전기 자동차라든가 드론, 모빌리티, AI 진료 또는 사이버 교육이나 금융 등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산업의 구석구석이 모두가 첨단화되고 기준이나 시스템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 제도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 제도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부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4.0 즉 포용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경제 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두가 허용되는 그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친기업 정서로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과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특히 우리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수요는 거의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국토 이용 정책에 대해서 일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도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제도는 폐지하는 등 정말 현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가버넌스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도
가버넌스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 가버넌스가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도 이에 적합하게 개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업 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이 공기업 지금 CEO를 결정할 때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들어와서 CEO를 하면서 모든 경영 의사결정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수익 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정치권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공기업 CEO를 결정하는 어떤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민연금,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연금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데 비해서 운영 체계가 과거 어떤 정말 조그맣던 시도 출발 시점에 운영하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운영 규모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금융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CEO를 들어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기금 연금 운용을 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민 정책과 국적법 등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그 인구 절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이면은 거기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이민 정책과 국적법 이런 것도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어떤 정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법 제도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거짓 보도 또 선거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심했습니다마는 그런 그 무고 또 고소 고발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런 그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정말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신뢰를 기반으로 윤리를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신뢰와 정직과 윤리가 제대로 확립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을 잡으면 내 사람을 말하자면은 반대급부로 그 수고했다는 그 일로 실력이 없으면서도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 분야에 그래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뭐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특히 새 대통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인재들을 물색해서 우리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가를 운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익, 특히 표를 생각한다든가 정치적 어떤 그 손익을 계산해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맺는 가운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세 번째 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새 정부, 새 대통령은 그러한 그 세 번째 그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우리 국가가 걸을 수 있도록 정말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